안녕하세요. 벤자민입니다. 네, 오늘도 좀 주가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투자 기관들이 내놓은 의견,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관련돼서 나온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,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뉴스인데요. 거기서 말하기를 아직 베어 마켓 끝나지 않았고 2023년에도 지금보다 그렇게 더 낫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. 네, 골드만삭스에서는 주가가 회복을 하려면 연준 이자율이 피크를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S&P가 2023년 말에는 4,000포인트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S&P 500이 3,900에서 4,000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단기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아마도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기사는요, 월튼 대학의 교수인 제러미 시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2023년에 주가가 20%가 상승할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 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. 네, 제러미 시글은 내년 말까지 주식이 15에서 20% 정도 인상해서 S&P 500이 4,74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S&P 500이 3,900에서 4,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4,740이면 거의 20%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연준이 보고 있는 지연지표에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다른 물가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12월 달에는 0.5% 연준 이자율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이자 올린 거를 보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 올리는 것을 잠깐 좀 멈추겠다 하는 소리를 만약에 한다면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만약에 그런 힌트를 준다면 12월부터 상승장이 올 거고,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월부터 상승장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의 기사에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2023년 말에도 결국에는 주가가 4,000 정도에서 끝나서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제러미 시글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거다.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모건 스탠리에서 쓴 기사인데요.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초에 베어 마켓이 끝나고 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기사입니다.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베어 마켓의 마지막 단계다. 그리고 내년 초쯤에 저점을 찍은 뒤 상승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해보면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모건 스탠리나 제러미 시글 교수님 말씀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연준에서 이자율 올리는 것을 퍼스하겠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다라고 말하네요. 네, 오늘 첫 번째 테슬라 뉴스는 또 새로운 리콜이 있네요. 32만 1000대의 자동차를 테일라이트 때문에 자동차 뒤에 들어오는 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. 이유 없이.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리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오버 더 에어 리콜이죠. 그냥 패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고치는 거라서 저는 이것도 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 주식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어서 그걸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로는 이 중국의 코로나 이슈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중국에서 락다운을 시작한 도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경기를 밟아주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 공장이 풀 가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, 이 코로나 락다운이 첫 번째 이슈라고 하고요. 두 번째 문제로는 테슬라의 수요에 대한 걱정인데요. 그 첫째로 중국에서 테슬라 값을 이미 한번 깎아줬었는데 10월 달인가에 지금 연말에 또 디스카운트를 더 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둘째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는 거.
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는 뭐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웨이 타임이 없어서 오다만 하면 곧장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. 자,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테슬라가 만드는 족족 다 팔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, 만약에 테슬라조차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테슬라 주식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서브시디들이 상당히 많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안에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 BYD나 니오나 리오토가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마켓시어를 많이 뺏어가고 있다는 게 걱정인데, 지금 테슬라가 벌써 모델 3하고 모델 Y가 나온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 모델들에 비해서 지금 BYD나 니오나 리오토에서 만드는 차들이 훨씬 신차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은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7,500불 혜택 주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 하면은 테슬라가 좀 미국 안에서는 최소한 다시 좀 더 잘 팔리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안에서는 테슬라를 경쟁할 만한 전기차 회사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 7,500불 리베이트까지 해주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는 바람에 테슬라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. 테슬라에 집중을 해서 이 주식값을 좀 올려야 되는데 트위터 때문에 이 정신이 딴 데가 있다,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또 이 주식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위축돼서 주식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. 이건 뭐 특별히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들에게도 다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건데,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이 전기차 전체적으로 가격이 주식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새 뭐 테슬라 주식이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. 여기 차트 보시면 2021년 11월 달에 407불 정도 했다가 오늘 지금 168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뭐 50% 이상 떨어진 거죠. 피크를 쳤을 때에서.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엄청 아프신데, 지금 168불이면 거의 2020년 11월 때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서 또 과거로 한 2년 정도 타임 트래블을 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요, 이 S&P 500이 1948년 이후에 이 백악관과 하원과 상원을 어느 당에서 차지했냐에 따라서 주식이 얼마나 리턴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인데요. 지금 상황은 사실 요 세 번째 요것이 지금 상황이거든요. 민주당에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고,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고, 상원은 다시 민주당이 차지하는, 요랬을 경우가 지난 1948년 이후 요랬던 적이 4년 정도 있었는데요. 보통 S&P 500이 15.9% 정도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게 있네요. 그리고 S&P 500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했을 때 16.9%의 수익률을 보였네요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기사들과 테슬라 뉴스, 그리고 또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어떻게 차지했을 때 리턴이 제일 좋은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요. 하여튼 이게 또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오늘 방송 그만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봬요.